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밥을 2그릇 차립니다. 하나는 제 자리, 그리고 하나는 아직도 그 사람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사연은 밥 2그릇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제 마음도 깊이 울렸던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 된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글도 서툽니다만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밥 2그릇을 놓습니다. 하나는 제 자리, 그리고 하나는 아직도 그 사람 자리입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납니다. 예전처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차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이젠 남편이 없는데도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그제야 그 사람이 떠났지 하고 다시 깨닫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습니다. 예전엔 3공기 반을 씻었는데, 이젠 2공기면 되지요. 그래도 습관처럼 3공기를 씻었다가 다시 1공기를 덜어냅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 그 김을 보면 남편의 숨결이 생각납니다. 뜨거운 밥을 후후 불어 먹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반찬을 차리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좋아하던 계란찜을 해야겠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쪄서 숟가락으로 떠먹던 그 맛. 두부조림도 간장 향만 살짝 배게 해야죠. 나이가 들수록 딱딱하고 짠 건 잘 못 먹었으니 저는 늘 연두부나 애호박전처럼 부드러운 것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말은 아끼는 편이었지만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제 그릇에 먼저 한 숟갈 떠 얹어주곤 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툴툴대는 목소리였지만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투닥거리며 산 부부였습니다. 왜 양말을 거기 벗어놔? 설거지 좀 미리 해놓지. 사소한 말씨름으로 하루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밥은 같이 먹었어요. 그게 우리 사랑의 방식이었나 봅니다. 돌이켜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리 싸웠을까요? 양말이 어디 있든 설거지가 좀 늦었든 밥이 조금 질었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을 텐데 그땐 그걸 잘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 3번 밥을 마주하니 셀 수도 없이 많은 밥상을 나눴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밥상은 혼자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1년 전 겨울,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랑 잠깐 보자. 점심은 집에서 먹을 거지. 그럼 집에 와서 먹지. 저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찜을 하고 두부조림에 간도 약하게 하고 미역국을 오래 끓여 속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따 같이 먹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되어도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야기꽃 피우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겠지. 그렇게 1시간, 2시간. 밥이 식어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흐립니다. 남편은 이미 깨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차가 바로 왔지만 늦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자. 계란찜 해놨어. 당신 좋아하던 그거.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밥 2그릇을 차립니다. 하나는 제 목, 하나는 그 사람 목. 김 오르는 미역국을 식지 않게 덮어두고 두부 한 조각을 그 그릇 앞에 조용히 놓습니다. 그릇 위로 서린 김을 보면 그 사람 숨결이 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가만히 말을 겁니다. 오늘 반찬 당신 좋아하던 거야.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다녀. 대답은 없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툴툴거리며 됐어. 난 괜찮아. 하던 그 목소리로 사실은 제 건강을 먼저 걱정했을 사람이라는 걸요. 그 사람은 늘 무뚝뚝했지만 가장 먼저 내 숟가락부터 살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합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는 말합니다. 여기가 좋아. 여기에 그 사람의 시간이 남아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지지요. 그 고요함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 속에 우리 둘의 말들이 떠다닙니다.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나 갈까? 저녁엔 뭐 먹을까? 대수롭지 않은 말들이 이젠 가장 그리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더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늘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뉴스, 저는 드라마. 리모컨을 두고 신랑 일을 벌이다가도 끝내는 늘 남편이 양보했습니다. 드라마를 보자며 리모컨을 제 손에 쥐어주곤 했지요. 그러고는 안 잔다, 보고 있어. 하면서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관심 없는 드라마를 굳이 내 옆에서 같이 봐주던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던 걸 이제야 압니다. 밥이 식을까봐 재촉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툴툴거리며 건네던 그 말들 속에 늘 다정함이 숨어 있었지요. 저는 내일도 밥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2그릇을 차릴 겁니다. 하나는 제 자리에, 하나는 그 사람 자리에.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정말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습니다. 72 할머니가 매일 아침 부드러운 반찬으로 2그릇의 밥상을 차리는 일.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사소한 일로 다투고 별것 아닌 것에 화내며 하루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손을, 목소리를.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언젠가
우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혹시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앞으로도 라디오 언니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